네, 안녕하세요. 시카고 복덕방의 한상철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에 또 연준에서 이 기준금리에 대한 미팅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오늘 이 비디오를 찍는 날은 11월 6일 그 대선 결과가 나온 다음 날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거의 모게지 이자율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모게지 이자율이랑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이니까 저희 이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 리얼 에스테이트에 관련돼서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센서티브한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다들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연준에서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고서 참고를 하겠지만 크게는 이 세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레이트, 두 번째는 그 새로운 잡이 증가하거나 줄어들었거나 한 이 양의 변화, 그 다음 세 번째는 unemployment, 그러니까 실업자 비율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따져보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연준에서는 거의 2% 정도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플레이션 레이트도 많이 2%쯤에 맞춰지고 있어요. 2024년 9월에 보면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2.7%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2%에 점점 맞춰지고 있는 거니까 2020년에는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제는 좀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내려서 요거를 좀 이제 이 안정화된 거에 맞춰서 가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좀 낮아질 확률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레이트만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높을 때 왜 이자율이 높아지냐면 이게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너무 높아지면 이게 과열화가 생기니까 그 정부 측에서 사람들이 돈 쓰는 거를 그 이자율을 높여서 좀 막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집값으로 볼 때, 집으로 볼 때는, 부동산으로 볼 때는 이제 너도 나도 막 사고 싶어 갖고 막 그러는데 공급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 물건값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집값이. 그러면은 이제 그 집값을 좀 낮추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주춤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자율을 높여서.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좀 내려갔으니까 이게 그 연준에서 이 목표로 하는 목표치에 점점 다가서고 있으니까 이 이자율을 낮춰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수가 얼마큼 증가했나 줄어들었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일자리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 늘어나는 그 추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경제가 되게 좀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돈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서 처음에 말씀드린 얘기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가서 돈을 쓰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현재 공급이 한정이 돼 있으면 물건값이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거를 나라에서 이 과열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강제적으로 돈 쓰는 걸 좀 줄이게 만들려고 이자율을 높이는 겁니다. 크레딧 카드 값도 그 이자율도 높게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주춤하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일자리 수는 되게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2020년 12월 이후에 새로 늘어난 일자리의 수가 지금 가장 작습니다. 일자리 수가 되게 그냥 알맞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볼 때도 이 정도로 일자리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경제 성장하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서플라이도 공급할 수 있고 그래서 경제를 좀 안정적으로 너무 확 성장이 되는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unemployment입니다. 실업자율. 요것도 정부에서 지금 한 4%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비율이 한 4.1%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unemployment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unemployment rate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으면 돈 쓰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 공급이 한계가 있으니까 물건값이 올라가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unemployment도 어느 정도는 그 레이시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 4% 정도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꾸준히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 볼 때도 연준에서 볼 때도 요거는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지금 대부분의 그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보시는 바에 의하면 뭐 이번 미팅에서도 뭐 0.25%또 떨어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연준 이자율이 떨어지면 저희 뭐 모기지 이자율도 떨어지고 그러면 또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 되겠죠. 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고요. 네, 하여간 오늘 비디오가 뭐 도움이 되었거나 뭐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 또 다음 비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